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3천만 원으로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 예정 지역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세 4억을 빌리면은 이자만 120만 원. 그래서 차라리 월세 살겠다. 월세보다 전세 대출 이자가 더 높아가지고 보증금 올려주기보다는 월세를 선택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 지역의 월별 전월세 전환 추이를 보더라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관련 사례가 있습니다. 서초동에 84제곱미터형 아파트에 2018년부터 전세로 살고 있는 A씨가 있었는데, 여기를 7억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집주인께서 11억으로 맞춰달라, 4억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은행에 갔겠죠? 당장에 4억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자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4억 원을 빌린다라고 하면은 한 달 이자만 120만 원이래요. 그래서 120만 원 주는 것보다는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을 사는 계약으로 했다. 요런 사례입니다. 전세 대출 이자 내내 차례 월세를 사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원인은 요거겠죠. 금리가 오르는 게 있겠고,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물건도 잠기고, 4년치를 한꺼번에 달라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쵸? 전국 전월세 거래 비중 추이를 보더라도요,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을 능가를 했습니다. 넘어선 거예요. 이 데이터 자체가요,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월세 비중이 50%를 넘고 전세 비중을 앞지른 것은요, 2011년 이후 이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은 청약을 목적으로 이제 무주택자를 유지하면서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요것 때문이었겠죠. 청약을 하는데, 청약을 하면 이제 로또 청약을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당첨이 되면 한 5억이든 많으면은 10억까지도 차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노리고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벼락 부자 청약, 로또 청약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수정하려고 해요. 이제 현실화하는 거죠. 조합원 이주비 등 가산비를 포함을 해가지고 분양가 자체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건 이거죠. 정부가 정해놓은 가격 안에서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하다 보니까 둔촌주공 같은 사태가 벌어졌죠. 건설사가 아예 건축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저한테 온 사연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분께서 한 몇십 년간 무주택을 유지를 한 거예요. 그 목적이 요 청약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지금이라도 주택을 매수해야 되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거죠. 둔촌주공을 계속 기다렸다라기보다는 여기보다는 입지가 조금 안 좋은 지역이더라도 빠르게 사실 당첨이 될 수 있는 청약을 했던 게 맞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주택을 매수했던 게 맞았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는 몰랐겠지만은 사실 청약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가산비에 조합원의 이주비나 사업비, 금융이자 등이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분양가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됨으로써 분양가 상한제가 좀 현실화 될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에 좀 유리한 분양가 산정 방식도 포함이 될 거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로또 청약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30 금리 올라도 영끌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30대 이하 64.8% 주택 구입 의사, 무주택자도 67.4%다. 영끌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좋은 지역을 잘 가려서 산다라고 하면은 영끌 매수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어떤 명품백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본인 소득에도 맞지 않는 자동차 같은 것들을 사는 것보다는 사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에요. 자산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게요.
2030 세대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추이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향후 주택 구입 의향을 보더라도 30대 이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앞으로 미래소득이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고요. 자산을 좀 빨리 취득하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또 지난해 서울 50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액만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돼요. 거래 건수하고 이제 금액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고요. 고소득층,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계속이 되고 있고요. 이런 초고가 주택의 흐름이 고가 주택 그리고 중저가 주택,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전 월세 사시는 분들도 다 같이 영향이 있습니다. 서로 시세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이도 같이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오늘 좀 사연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2년 전 지방에서 올라온 30대 초반 직장인께서 사연 주셨고요. 직장이 안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월세로 거주 중에 있다. 40만 원 정도. 지금까지 저축한 금액은 3천만 원이고요. 마이너스 통장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3천만 원으로는 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 이 돈으로 지방 분양권 등에 투자를 할지 이제 고민이다. 서울 재개발 지역에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투자의 방향성 조언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지방의 분양권이 나쁘다라기보다는요. 지방의 분양권을 먼저 사게 되면은 수도권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많다 보니까요. 저는 수도권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이 3천만 원으로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저는 이제 먼저 우선 하셔야 될 거는 어차피 지방에서 올라오셨고, 별도 거주비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별도 갭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거주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아파트를 그냥 사시는 게 좋겠죠. 이게 1순위인 것 같고, 요게 내가 대출 부담, 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 3천만 원으로 수도권 내에 갭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금을 더 모아가지고 서울 재개발 예정지를 산다거나 이런 방향이 맞을 것 같아요. 서울에 이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현재 그래도 좀 노후도가 좀 쌓여 있고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은 한 1억에서 2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선택지로 좀 자산을 좀 불린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권에 있는 분양권을 사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수도권을 먼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취득세 중과 문제도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직장이 안산이라고 하셨으니까 안산을 보게 되면은 안산에도 좋은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3천만 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도 5천까지 가능하니까 그 자금 하고요. 주택을 매수할 때 담보대출이 가능하죠. 그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벌써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해가지고 월세 부담을 내는 것보다 월세도 또 오르는 추세다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억 내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여기가 이제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이 단지를 저는 첫 번째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담보대출 받는 것도 나는 너무 부담이 되고, 현재 월세를 사는 거에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인근에 이제 시흥입니다. 시흥 일대를 가보셔도, 사실 안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시흥도 2020년에만 좀 물량이 좀 많았고요. 그 이후에는, 물량이 부담이 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물량이 없죠. 그래서 해당 일대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고, 해당 일대를 가보시면은 적게는 한 3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정도면 이제 갭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2종 주거지인데요. 2종 주거지고, 대지 용적률을 봤을 때는 한 100% 정도 합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이, 괜찮고요. 그리고
향후 여기가 이제 종상향의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을 갭으로 이제 보시는 게 저는 이제 두 번째 선택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해당 일대 좀 기사를 보면은요, 정왕동 일대 최고 30층 이하 건축 가능 뭐 이런 기사가 있죠. 인근의 100곳 등 신규 개발지와의 형평성 및 향후 재건축 추진 여건을 고려해서 용적률과 충수 제한을 완화했다. 요걸 좀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재건축 가능 투자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여기 일단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도 많고요. 뭐 3천에서 5천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단지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도 충분히 자산을 형성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전국 전월세 거래 비중이 이 월세가 전세를 초월했습니다. 이건 2011년 이후 이제 처음이고요. 로또 청약이 이제 점차 사라질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수정으로 분양가가 오를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2030 세대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저는 2030의 적당한 이 연끌 매수는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지역을 잘 선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 감소에도 초고가 아파트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 30대 안산에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거주하고 투자로 안산 내에 재건축 지역을 보시고요. 부득이하게 내가 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갭 투자로 시흥 정왕동 일대 용적률이 이제 100% 초반 되는 단지들이 꽤 있으니까요. 여기를 잘 고르시면은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산을 좀 불리신 다음에 목표로 하시는 이제 서울권도 충분히 그 다음 스텝으로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꼭 참조하셔가지고요. 이제 좋은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